2018년 2월 1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 보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 진정한 국민주 조건은?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기사 먼저 보죠. 삼성전자가 31일 주식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액면 분할을 전격 결정했다. 아니 이런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50주로 쪼개지면서 현재 250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른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의 선회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어마무시한 결단을 내려버리셨네요. 정말 쇼킹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럴 줄이야. 기사의 핵심은요. 뒤에도 어쩌고저쩌고 또 기사들 쭉 나오는데, 핵심은 제가 읽은 게 다예요.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가 100원짜리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제가 왜 이런 그랬냐면, 앞서도 읽었지만 액면가 5,0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면은 분할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50대 1이라는 얘기예요. 50대 1. 근데 기존에 10대 1짜리 액면 분할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봤는데, 이 50대 1짜리는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이다. 50대 1?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진투방. 그럼 삼성전자가 저기 말로는 국민주로 해갖고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겠다 그러는데, 그럼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냥 액면 분할하는 의도가 도대체 뭘까,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인데, 유동성 확대다.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한 250만 원을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100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증시에서는 이제 황제주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황제주들은 특징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주식의 말 그대로 황제주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 그래서 주식의 절대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심리적 저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없을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의 가격, 지금 현재 주가, 그걸 접할 때 상대 가격보다는 절대 가격을 거의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250만 원이라는 주가는 비싸다고 일단 비싸.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너무 비싸. 이런 거죠. 절대 가격만 보니까.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했다면 이런 절대 가격이 고가인 그런 주식들은 일단 또 드는 생각이 굉장히 주식 자체가 무겁다. 무겁다는 거는 주가에 대한 탄력성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주 구성 비율을 보면은요, 외국인이 절반이 넘어요. 53%를 갖고 있고,
그 이재용 부회장 포함한 그 오너 일가가 20%,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 17%, 그리고 자기 주식이 한 7%, 그 정도 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율은 한 3%밖에 안 됩니다. 3%. 뭐 거의 안 갖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드린 건 보통주고 우선주는 더 심해. 그래서 우선주는 뭐 외국인이 그냥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한 82%. 예.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주식의 절대 가격, 상대 가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주식 투자할 때,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몇 주를 갖고 있느냐고 수량,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원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10,000원짜리 주식,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10,000원 가는 그런 10,000원짜리 주식, 그럼 1,000만 원이니까 그거다 몰빵한다 그러면 몇 주겠어요? 1,000주잖아요? 이 1,000주를 보유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만 원, 주가가 100만 원을 가고 있는 지금 100만 원짜리 주식이 10주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택하냐? 그럼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은 전자 쪽을 선호하는 것 같다. 예. 내가 봤을 때, 즉 10,000원짜리 주식 1,000주 갖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는 10주를 갖고 있을 때보다 1,000주를 갖고 있을 때 뿌듯해 하더라. 그래.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내가 주식 투자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러고 하다못해 어디 술자리에서 친구가, 야, 너 어디 주식 샀다며? 몇 주 샀냐? 10,000주 샀어, 10,000주. 또는 한 2,000주 돼. 그래? 이 자식이 돈 많나 보네? 이렇게 나오는데, 몇 주 샀니? 근데, 한 주, 단주로 삼성전자 한 주 샀어. 이런 병신, 이런 소리들. 예? 야, 너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주식 투자한다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에게, 이러면서. 그래서, 수량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100만 원짜리 주식보다 10,000원짜리 주식이 왠지 더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왕착각. 예? 왜냐하면은요, 이 주가의 상승이라는 거는 주가 조작, 흔히 말하는 작전,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그리고 업황,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현황이 어떠냐, 지금 업황, 조선주다, 철강이다 그랬을 때 업황이 있잖아요, 업황. 업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거 업황. 그리고 호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주가 상승이라는 거는. 그래서 단지 주식의 절대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착각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습관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은 주식만 찾아다닙니다. 그죠? 굉장히 낮은, 물론 요즘은 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주식 매수의 선택 기준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절대 가격이 낮은 주식도, 그리고 반대로 절대 가격이 높은 주식도 모두 마찬가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절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저평가돼 있구나. 그럼 오르겠지,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거 고평가돼 있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그 결정한 의도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인가요? 예. 의도 하여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에서 그 유동성을 좀 늘리겠다. 뭐 거래량도 늘리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게끔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과거 그 엘리엇 사태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신적 트라우마. 그 과거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죠. 근데 그때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래서 그 왜 시끌시끌했어요?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그 변호사 출신의 그죠? 외국분. 그분 이제 이 운영하는 그 벌처펀드죠.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거기한테 호되게 좀 당했잖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삼성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요, 합병에 반대를 했죠.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라, 이렇게 좀 요구를 그때 삼성에다가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도, 합병한 이후에도. 예,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을 이번에, 액면 분할도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봐야 되기는 되는데, 뭐, 넓은 의미로 보자면, 주주 친화 정책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벌처펀드 같은 그런 뭐 적대적인 M&A 세력한테 명분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보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제 나름대로는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고,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요. 그 증자나 감자하고는 좀 다르게 액면 분할,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증자나 감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가?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은 뭐가 다르냐? 그럼 뭐가? 자기 자본에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 증자나 감자는 자기 자본에 변동이 생기죠. 증자는 자기 자본이 늘어나고, 감자는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이거는 자기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액면 분할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그럼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또 제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건방진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그래요. 뭐냐면 그 액면 분할은 단기성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기성 호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기가 아니고 단기성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 단기성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없는 한 소폭 상승 또는 그냥 뭐 상승 없고 그냥 보합 뭐 이런 걸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전망을 좀 그렇고, 제가 또 진짜 마지막으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럼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추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까? 삼성전자로부터 건방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기업 분할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 분할. 물론 삼성전자는 얘기했죠. 우린 지주사 전환 계획 없다. 기업 분할 계획 없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액면 분할 요 건만 해도요, 그동안 액면 분할 우리 절대 할 일 없어요. 액면 분할 안 해요. 계속 그랬거든. 삼성 측에서 줄기차게 부인해 왔습니다. 근데 하잖아요. 예? 이번에 뒤집었잖아요. 그 말을. 그래서 저는 기업 분할도 똑같다고 봅니다. 기업 분할도. 그래서 지배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기업 분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 분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적 분할. 그래서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그 형태는 어떤 형태로 기업 분할, 즉 기업을 쪼갤까요? 나름 제가 생각해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요,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갖고
그 투자회사 밑에 삼성전기, 삼성 SDS와 같은 뭐 이런 그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들 있잖아요. 이런 주력 계열사들은 그 밑에다 두는 거예요. 투자회사 밑에다가. 그리고 지금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뭐 가전 사업부 이런 기존의 그 주력 사업부를 사업회사 밑으로 둘 겁니다. 사업회사 밑으로. 그리고 이제 활용 점정이 남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버린다. 제가 봤을 땐 요런 게 좀 예측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액면 분할 결정도요.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요 기업 분할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를. 액면 분할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액면 분할 건은요. 예, 호재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성 호재이면은 틀림이 없고, 예. 호재죠, 호재, 일단.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이면은 틀림없고,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주가가 이 액면 분할 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2, 3일 동안 급등이 나오고 그럴 일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쇼킹한 그런 기사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 건에 관해서. 네, 이어서 오늘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좀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A13면입니다. A13면. SK텔레콤, 엔터, 빅3 동맹, 음원시장, 빅뱅 예고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기사 보죠. SK텔레콤이 SM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신규 음악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2,700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가세하면서 연간 7천억 규모의 국내 음원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이것도 약간 쇼킹하네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SK텔레콤이 음악 유통 플랫폼을 또 새로 만드나 봐요. 이 기사를 일단 제가 짧게만 읽어드렸는데 어차피 늘 그렇지만 제가 짧게 읽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핵심은 그 기사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접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자라면 기사를 딱 읽는 순간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SK텔레콤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JYP 엔터테인먼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결론은요, JYP 엔터와 SM 엔터테인먼트, 요게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이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왜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JYP나 SM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음원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새로 또 하나 생겼잖아요. 추가됐잖아. 늘었잖아. 그죠? 즉 SK텔레콤 이거 멜론 아시죠? 멜론. 지금 1등 사업자죠. 멜론 같은 음원 유통 플랫폼을 만들고 JYP 엔터 등 엔터 3사가 이 플랫폼에다가 음원을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판매 수익이 공짜로 거기다 공급합니까? 음원 판매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곧 수익 증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제조업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에 그냥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현대차나 기아차 등에다가 또 부품을 납품하게 된 거야, 이번에. 응? 그래서 뭐 제조업으로 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시에 자주 나오죠. 심심치 않게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뭐 그래서 뭐 전년 그 매출액 대비 뭐 40%네 뭐 30%네. 그 참고로 공시 보실 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거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번에 그 계약한 금액이 공급 계약 맺었으면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 금액이 이 기업의 작년 전체 매출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기사를 딱 접하면 아 그렇군. 그러고 끝내면 그거는 아 그렇게 살아 평생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면 신문이 언제 와요? 장 개장 이후에 오나요? 장 개장 전에 오나요? 우리 집은 장 개장하고 나서 신문이 오던데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 신문사 거기다가 얘기하고 당장 끊어버리세요. 예. 뭐 석간신문도 아니고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새벽. 그럼 어떻게 해요? 오라, 옳거니 하고 너 딱 걸렸어 그러고, 응? 장이 개장되기 전에 미리 호가창 띄워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응? 늘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진정한 대박은 준비가 기회가 준비를 만났을 때 오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늘 준비해라.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호가창을 통해 갖고 일단 좀 분위기를 쓱 한번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 분위기를 보고 매수해야 되겠구나. 또는 저 기사가 호재기는 호재인데 분위기 딱 보니까 좀 아니네. 그러면은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사항. 주의할 사항은 이런 류의 호재는 아까 말했잖아요. 제조업으로 치자면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그 호재들은 단기로 보는 게 단기. 그냥 엄청 짧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 버리고 데이 트레이딩 아시죠? 데이 트레이딩. 그날 샀다 그날 팔고 나오는 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날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음을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밤에 오밤중에 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갖고 제가 이거 녹음 하기 전에 주가를 좀 확인했더니 JYP 엔터가 5.11% 그 상승 마감했고요. 상승으로 마감했더라고요. 그리고 SM 엔터는 3.5%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예. 다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죠? 방시혁 씨가 대표로 있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죠. 그 백정 씨가 불렀던 총 맞은 것처럼 그 작곡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난리 났죠. 빅히트도. 방탄소년단. 거의 원어원과 쌍벽을 이룬. 응? 근데 아쉽게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 방 대표가 상장 계획이 있다고 밝히긴 했는데 아직 비상장 상태예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주가가 그렇게 상승 마감으로 끝났더라고요. 그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을요, 꾸준히 잡지 본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그냥 꾸준히 보다 보면 이런 짭짤한 수익이 되는 그 기회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예.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3%, 5%가 근데 보면 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야망이 대단하세요. 어떤 분은 저 아는 제 친동생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주변에도 이게 동생들 보면은 또 그런 애 있어요. 자기는 테마주밖에 안 한대요. 테마주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본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상남자라서 그렇대. 그래서 상남자지 그게. 상남자. 남자는 테마주 해야지 화끈하게. 그니까 꼴랑 3%, 5%, 7% 먹어서 언제 부자 돼? 이지랄 떨고 앉았더라고. 예. 근데 아직도 부자가 못 됐어요, 걔가.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상남자래. 그러면서 밥값은 한 번도 안 내, 이 개새끼가 그냥.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욕해서 미안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3% 5%, 또 뭐 이런 것도 성에 차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유 꼴랑 3% 5% 아이고 뭐 이런데 그러다 골로 가십니다. 그래서 3% 5%가 한 번으로 끝나면 진짜 꼴랑 그거 갖고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다 보면은요, 결코 작지 않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버핏도 말했잖아요? 저도 이 말을 뼈저리게 동감합니다. 예. 주식 투자의 핵심은요, 잃지 않는 겁니다.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꾸준함, 예. 준비된 꾸준함, 그리고 탐욕을 일단 버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꼴랑 5%, 뭐 3% 그거 갖고 언제 부자가 되고, 예? 그런 탐욕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예, 우리는 늘. 뭐 이 말을 하고 싶고요. 좀 SK텔레콤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저는 뭐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절대 아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이 예. 아마 우리 최태원 회장님도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멜론이 지금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시장 점유율한 음원 유통 쪽에서 플랫폼 쪽에서 많이 있잖아요. 멜론 말고도 뭐 지니뮤직인가? KT에서 하는 거 맞죠? 그것도 있고 뭐 엠넷도 있고 네이버 뮤직도 있고 있는데 멜론이 아마 70% 될걸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1등이야 1등. 그래서 원래 멜론의 주인이 근데 SK텔레콤이었습니다. 원래는 SK텔레콤. 그러다가 로엔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로엔 엔터테인먼트. 아마 지금도 여기 소속이 맞나? 맞을걸요?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은이. 아이유 참. 예. 아이유 소속사죠? 로엔. 그래서 이것도 원래 SK텔레콤 자회사였는데, 그래서 멜론이 그 당시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 무렵에 스타 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것도 유명하죠. 뭘로? 사모펀드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 아니고 홍콩계 쪽일 거야. 뭐 홍콩 계열의 스타 인베스트먼트라는 사모펀드한테 경영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2016년도에 카카오로 인수가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엔을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아마 SK텔레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왜냐면 지나가 보니 알짜 사업이었던 거죠. 이게 팔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콘텐츠 쪽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이거 진짜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게 거의 2013년도에 일단 경영권 넘어갔으니까 홍콩계 사모펀드 쪽으로 거의 지금 2018년도 됐으니까 거의 한 5년 됐죠. 5년 만에 지금 SK텔레콤이 다시 또 이거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지만 KT라든가 네이버 뮤직도 있고 물론 점유율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네요. 아까 기사에서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몇 명? 2,700만 명 정도 가입자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하여튼 요즘 우리 소비자들이 되게 똑똑한데 그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끝!